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독점 경쟁 시장의 평가인데요.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다들 아는 그 유명한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한번 주위를 쓱 둘러보세요. 골목마다 뭐 새로운 맛집이다, 신상 카페다, 정말 정신없이 생겨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완전 땡큐죠.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근데 과연 이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마냥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르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봅시다. 아, 그쵸. 사실 우리 남학생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교수님,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바로 접가게랑 메뉴도 거의 똑같은데 또 가게가 생기고 또 장사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망하고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아요. 경제학은 바로 그 낭비, 그 비효율의 가능성을 파고드는 학문이거든요.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초과 유효 시설이라는 개념입니다. 말부터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자, 여기 맛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은 하루에 딱 100그릇을 팔 때 음식 한 그릇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제일 싸져요.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근데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루에 70그릇밖에 못 파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과 유효 시설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지점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독점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요,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생산량이 결정되는 바로 그 지점이 이 평균 비용 곡선, AC 곡선이라고 하죠. 이 곡선의 가장 낮은 최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즉, 더 적은 양을 생산하는 지점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지점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일종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그 비효율이 더 명확해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요, 상품 가격이랑 그거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즉, 한계 비용이 딱 똑같아요. 아주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독점 경쟁 시장은 어떠냐? 기업들이 우리 가게는 옆집이랑은 좀 달라 하면서 가격을 살짝 더 높게 책정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비싸집니다. 이것도 역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여학생 같은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교수님, 근데요, 비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저는 저희 동네 카페가 10군데도 넘어서 너무 좋거든요. 오늘은 저기 가서 라떼 마시고 내일은 분위기 좋은 저기 가서 이 골라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인 카페 딱 하나만 있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야,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독점 경쟁 시장이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이 점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상품이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이거죠. 독점 경쟁 시장의 가장 큰 미덕은 수많은 가게들이 저마다 우리는 조금 달라 하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 여러분처럼 특별한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모두의 각양각색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점정이다. 교재에 나오는 이 예시를 생각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자, 다들 마트 라면 코너 가보셨죠? 상상만 해도 어지러워요. 매운맛, 순한맛, 뭐 국물 없는 거, 짜장맛, 카레맛, 종류가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라면 딱 한 종류만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울고 볶음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모두가 불행해지겠죠. 이 다양성이 주는 행복,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차별화라는 게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는 우리 여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에겐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전을 뒤집어 보면 다른 쪽면에는 아까 우리 남학생이 걱정했던 자원의 낭비나 혹은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인한 과소비 같은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학생의 의견을 딱 합쳐볼 시간이네요. 한쪽에서는 비용이라는 비용을, 다른 한쪽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이익을 이야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경제학에서 두 가지 좋은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이걸 맛교환,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독점 경쟁 시장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용 칸에는 뭘 적어야 할까요? 네, 초과 유효시설 같은 비효율성을 적어야겠죠. 그럼 이 칸에는요? 그렇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품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엄청난 다양성을 얻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은 사회적으로 그냥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재밌는 토론이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보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독점 경쟁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초과 유효 시설이라는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둘째, 하지만 바로 그 비효율을 만드는 상품 차별화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은 효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 맞교한 관계에 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딱 하나의 상품만 존재합니다. 대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만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품이에요. 다른 세상에는 약간의 비효율은 있지만 저마다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진 1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한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